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진나라 제국의 거대한 구조를 설계한 건축가, 이사입니다. 그의 삶은 야망과 전략, 그리고 비극으로 점철된 대서사시 그 자체입니다. 초나라의 이름 없는 관리에서 시작해 제국의 정점인 승상에 오르기까지 그가 남긴 유산과 뼈아픈 교훈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부 건축가의 등극입니다. 창고의 쥐에서 승상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움직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는 초나라 상체 출신으로 젊은 시절 아주 낮은 벼슬아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어느 날 마주한 쥐들이었습니다. 변소의 쥐들은 더러운 오물을 먹으며 늘 겁에 질려 있었지만 곡식 창고의 쥐들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여유롭게 좋은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본 이사는 탄식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잘나고 못남은 쥐와 같아서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른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철학입니다. 그는 쇠락해가는 초나라를 변소로 규정하고 천하의 창고인 진나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진나라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국 인재를 모두 쫓아내라는 축객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때 이사는 자신의 운명을 건 상소문, 간축객서를 올립니다. 그는 도덕이 아닌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인 국익을 들어 진왕을 설득합니다. 이 상소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아 그 높이를 이루었고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아 그 깊이를 이루었습니다. 인재를 가리는 것은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일침이었죠. 진왕정은 이 논리에 감복해 축객령을 거둡니다. 이 덕분에 진나라는 외부 인재들을 대거 수용하며 제국 통일을 향한 국력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포용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탄생이었죠. 통일 후 이사는 제국의 핵심 설계자로서 법과 사상을 현실에 구현합니다. 그는 주나라의 분열 원인이 봉건제에 있다고 보고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어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그는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자, 화폐,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6국가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진나라라는 단일한 틀 안에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제2부 학자의 그림자입니다. 야망과 경쟁이 빚어낸 도덕적 타협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는 순자 밑에서 함께 공부한 동문, 한비를 배신합니다. 진왕이 한비의 재능에 매료되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는 한비를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가둔 뒤 독약을 보내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창고를 지키기 위해 우정마저 짓밟은 비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상의 통제도 시작됩니다. 옛것을 빌려 현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실용서를 제외한 사상서들을 모두 불태우는 분서를 주도합니다. 제국을 위협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것이죠. 이 정책은 460여 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갱유로 이어집니다. 이사가 설계한 제국은 이제 다양성이 사라진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안전한 창고를 위해 사상의 싹을 잘라버리는 냉혹한 길을 택했습니다. 제3부 내부로부터의 붕괴입니다. 사고의 음모와 함께 이사의 화려한 삶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환관 조고는 이 기회를 틈타 유서를 조작하자고 이사를 유혹합니다. 처음에 이사는 거절했지만 조고는 이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지위에 대한 집착을 건드렸습니다. 조고는 물었습니다. 부소가 즉위해 몽염이 승상이 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소? 이사는 충의를 지키는 변소의 쥐가 될지 불의와 타협의 권력을 지키는 창고의 쥐가 될지 고민하다 결국 조고의 손을 잡는 치명적인 악마의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조고는 이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조고는 이세 황제를 향락에 빠지게 하고 이사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심지어 이사의 아들이 반란군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웠죠.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그가 만든 체제가 부메랑이 되어 이사 자신을 겨누었습니다. 결국 이사는 혹독한 고문 끝에 요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며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너와 함께 다시 한번 누런개를 끌고 고향 상체 동문으로 나가 토끼를 사냥하고 싶구나. 권력을 좇느라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에 대한 처절한 회한이었습니다. 제4부 시대를 관통하는 메아리입니다. 이사열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들을 정리해봅니다. 포용을 뜻하는 태산불량토양, 권력의 기만을 뜻하는 지록이마, 엄격한 기강을 말하는 자모유패자, 그리고 강압적인 처리를 뜻하는 불문곡지까지. 이 성어들은 오늘날에도 권력과 리더십의 본질을 비추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특히 지록이마는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 부르며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객관적 진실이 권력 앞에 무력화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사가 초래한 정치적 타락이 어떤 괴물을 낳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5부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인물 분석과 함께 사마천의 최종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이사를 단선적인 악인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성과 행정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중국 통일 제국의 기틀을 다지는 데 세운 공로는 역사적으로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탁월함은 지위와 안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공포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쥐의 철학에서 비롯된 이 공포는 그를 경쟁자에게는 무자비하게 만들었고 비판에는 불관용하게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활한 술수에 치명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의 서사는 이사의 몰락은 외부 요인이 아닌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반복된 선택들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사는 세상을 얻었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지식인의 원형이며 가장 명석한 정신조차 권력의 속성 앞에서는 어떻게 부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사가 비극적 인물이라면 조고는 보다 원초적인 악에 가깝게 묘사됩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마천의 서사 속에서 그는 순수한 파괴적 야망의 화신으로 기능합니다. 그에게는 제국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개인 권력의 획득이며 그는 이사가 만들어 놓은 공포와 침묵의 정치 환경 속에서 기생하며 성장했습니다. 조고의 존재는 제도가 도덕적 기반과 지적 다양성을 상실할 때 얼마나 쉽게 속이 텅 빈 구조물로 전락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구조는 가장 무자비하고 비열한 자에 의해 내부로부터 손쉽게 장악되고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이사의 비참한 종말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과 시스템이 있어도 지도자의 도덕적 품격이 없다면 제국은 유효할까요? 모든 대가를 치르고 창고만을 좇았던 이사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에 대한 묵직한 경고를 남깁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